주말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잡느라 분주해집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모임 날짜를 맞추는 메시지가 오가고 SNS 피드에는 행복해 보이는 파티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간 누군가는 약속을 미루고 집에 남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도 어떤 사람은 점점 위축되고 불안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진다는 점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를 넘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늘었지만 혼자의 시간은 모두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성장합니다. 같은 혼자인 상태인데 왜 삶의 방향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외로움과 고립, 그 한 끗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실패자로 규정해 왔습니다. 약속이 줄고 연락이 뜸해지면 무언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 외톨이처럼 보일까봐 핸드폰을 꺼내 들고 금요일 밤 집에 혼자 있으면 뒤처진 사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임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SNS에는 누군가와 함께한 순간만 올리고 혼자 보낸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왜곡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결되지 못한 시간, 사랑받지 못한 증거, 사회적으로 실패한 신호로 읽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의 방향은 여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약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수록 불안이 커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며 세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안정되며 오히려 더 명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핵심은 혼자를 대하는 태도, 바로 그 한 끗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두 가지 상태.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내면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정반대인 이 두 개념을 외로움은 구분해야 관계가 합니다. 끊겼다는 신호입니다. 연결되고 싶지만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거나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거나 관계가 무너진 뒤에 남겨진 공백입니다. 이 상태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보호막이 아니라 상처로 남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답이 없는 미로처럼 당신을 끌고 들어가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 축소시키고 세상과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반면 고립은 스스로 선택한 거리두기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을 정돈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만든 시간입니다.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주변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재충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고립은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혼자 있는 동안 흩어진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이 시간을 가진 사람은 다시 사람들과 만날 때 더 명확하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고립은 도피가 아니라 사고를 정돈하는 환경입니다. 외로움은 상처로 남지만 고립은 무기가 됩니다. 하나는 당신을 메말라 가게 하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선택권입니다. 고립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뒀지만 열쇠는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외로움에 갇힌 사람은 연결되고 싶어도 연결되지 못합니다. 문을 열고 싶지만 열쇠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해도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결국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이지만 하나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는 이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카톡 알림이 쏟아지며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유튜브와 뉴스를 보고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회의가 이어집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퇴근 후에도 메신저, 넷플릭스, 소셜미디어가 당신의 뇌를 계속 자극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뇌는 쉬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처리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이 자극에 반응하는 역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큰 도파민 자극을 즐깁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뇌는 활성화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자극이 많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들은 적은 자극에도 최적의 흥분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과도한 교류는 뇌를 빠르게 과부하시킵니다. 마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이 조금만 먹어도 입안이 얼얼해지는 것처럼 이들은 적은 사회적 자극에도 뇌가 이미 충분히 작동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칼 융은 일찍이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을 구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내부에서 얻고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는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성격 분류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모임이나 과도한 교류는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내부에서 충분한 자극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추가 자극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이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회적 모임에서 빨리 지치는 이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흥미로운 점은 있습니다. 이들의 뇌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의 내부에서는 매우 바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바로 전두엽 피질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뇌의 사령탑으로 깊은 사고, 계획 수립, 판단,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즉각적인 반응에 에너지를 쓰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 전두엽 피질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생각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감정이 정리되며 복잡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2018년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혼자 조용한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fMRI로 뇌를 스캔한 결과 혼자 있던 그룹의 전두엽 피질 활성도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들은 외부 자극이 사라지자 내부 처리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고립을 즐기는 사람들이 결정을 빨리 내리고 감정에 덜 휘둘리며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패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과 혁신은 대부분 고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1665년 흑사병이 런던을 휩쓸던 시기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되자 뉴턴은 고향 울주소프의 작은 농가로 돌아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고립된 8개월 동안 그는 미적분학, 광학, 만유인론의 기초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시끄러운 연구실이나 동료들과의 토론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시골 정원에서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찰이 찾아온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곳은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사무실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동료 과학자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립이 그에게 기존 물리학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적인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만의 방과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외부의 검열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왜곡 없이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은 건강한 고립입니까? 아니면 회피적 외로움입니까?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엔 구분이 어렵습니다. 둘 다 혼자 있는 상태이고 둘 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고립은 풍요로운 상태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고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재충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마치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식사를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서 안 먹는 것입니다. 반면 회피적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거절이나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 자체를 차단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먼저 문을 닫아버립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거절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관계는 위험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혼자 있는 시간은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문제는 이 피난처가 점점 감옥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간 공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연결되고 싶어도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원할 때 다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건강한 고립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든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끝나면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문을 닫았지만 열쇠는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열 수 있습니다. 반면 회피적 외로움에 갇힌 사람은 연결되고 싶어도 연결되지 못합니다. 문을 열고 싶지만 열쇠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할 용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도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계가 깊어지려 하면 무의식적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과 외로움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 완결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반쪽을 찾았어. 나를 완성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이 서사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주인공은 혼자일 때 공허하고 외롭지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과 완전함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립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미 완성된 하나로 봅니다. 이것은 관계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심리적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거나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줘야 한다거나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타인과 연결됩니다. 이런 자기 완결성은 역설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과민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에게도 숨 쉴 공간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환상, 그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이런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반면 자기 완결성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관계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여정이 됩니다. 2019년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1,200명을 대상으로 관계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덜 의존했고 관계에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으며 갈등 상황에서도 더 성숙하게 대처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완결성은 관계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개념은 동서양 고전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동양 유학에서는 독처 독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고 바른 행실을 유지하며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수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없이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의미합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이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인정이나 승인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문화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는 히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히토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일본 도심 곳곳에는 1인 전용 식당, 1인 카라오케, 1인 영화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한 형태로 인식됩니다. 이런 문화적 수용은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고립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기 존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는 최근까지도 혼자 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왕따처럼 보이고 주말에 혼자 있으면 친구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이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히토리 문화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고립을 존중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당당하게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문화가 바뀌면 고립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고립이 수치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고 SNS에서는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24시간 언제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알림이 울리고 즉각적인 답변이 기대되며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 초연결 사회에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느낍니다.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고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정작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스스로 자극을 차단하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 피드에 정신을 빼앗기고 타인의 시선에 에너지를 쏟고 끊임없는 자극에 중독되어 있을 때 당신은 고요 속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지혜를 정립하고 생각을 정돈하며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걸러내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고립은 이 능력을 키우는 훈련장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명상과 고독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명상 시간을 가졌고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혼자만의 독서 주간을 가집니다. 이들은 고립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요구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창조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립은 21세기 가장 희귀한 무기입니다. 모두가 연결되려 할 때 당신은 의도적으로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소음 속에 있을 때 당신은 고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혼자가 편해졌을 때 삶이 정리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힘입니다. 생각이 명료해지고 감정이 안정되며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다면 당신은 건강한 고립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혼자가 불안해질 때 삶이 흐트러진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잡아먹고 있는지, 관계에서 도망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한 끗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고립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명확하게 만들며 결국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혼자인 시간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과 관계의 변화는 때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었다면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나 지나가듯 스친 생각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곳이 서로의 경험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조심스레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의외의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장 먼저 다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